안녕하세요. 펀의 리치입니다. 20대가 되면 안전한 길이 곧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대학에 가야 했고, 그러기 위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삶과 미래를 위해 매일 노력하며 에너지를 쏟아붓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 당신이 매일 붓던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재정과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매일 노력하며 에너지를 쏟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걸까요? 이번 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불로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수익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는 정말 다양하죠.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서비스의 공급자는 판매자, 서비스 제공자, 호스트, 콘텐츠 제작자 등이 있고, 수요자는 구매자, 게스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알려드린 불로소득은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이 사용 시에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아우르며 인격권을 만든 이에게만 따르며 양도 상속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우리가 아는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 재산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저작권이 패시브 인컴의 개념으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체계화도 갖춰져 있지 않을 뿐더러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작권에 관한 법이 강화됨과 동시에 저작권 협회 등록 등으로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작권은 다른 패시브 인컴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패시브 인컴은 권리자가 죽은 경우에 종료가 되지만, 저작권은 사후에도 저작권과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추후의 가족들에게까지도 본인의 패시브 인컴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음원 저작권의 경우에는 개인이 구입도 가능합니다. 음원 저작권을 구입하게 되면 실제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고, 음악의 가치에 따라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투자 수단으로 음원 저작권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되팔 수도 있으니 좋아하는 가수나 곡이 있다면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불로소득은 쉐어 산업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면 어떨 것 같나요? 쉐어하우스, 스타일 쉐어, 데이터 쉐어 등 각박한 세상이라고들 하지만 나눔으로 더욱 커져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가 일종의 산업이죠. 그것이 바로 쉐어 산업입니다. 불로소득 이야기를 하다가 웬 쉐어 산업? 할 수도 있겠지만 쉐어 산업과 불로소득은 관계가 있습니다. 쉐어 오피스나 흔히 사용하는 말로 코워킹 스페이스는 비교적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무엇인지 금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공간을 쉐어하는 개념입니다. 최근 매체를 통해 언급이 늘어난 단어 공유 오피스는 해외의 코워킹 스페이스 사업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단어입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따로 공식 홈페이지를 두고 관리하고 있을 만큼 그 규모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마련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창업자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공간을 공유해주는 사람들은 본인의 공간을 활용도 하고 돈도 수동적으로 벌 수 있어서 좋고, 공간을 쓰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적은 돈으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위워크 등과 같은 공유 오피스를 대표적인 공유 경제의 성공 사례로도 꼽습니다. 해외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국내에서도 점차 공유 오피스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뉴스도 볼 수 있습니다. 공유 경제의 한 면을 차지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볼 수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쉐어 산업에는 쉐어 오피스뿐만 아니라 쉐어 하우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는 한국의 1980년대부터 등장한 주거 문화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쉐어 창업이 왜 좋은 걸까요? 쉐어하우스는 방 단위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일부 입주자가 퇴실을 해도 다른 입주자로부터 월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처음에는 월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불로사업자라고 칭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집과 같은 공간을 장만하기까지의 노력을 본다면 주택 공급과 같은 쉐어 형태는 긍정적인 산업이라고 칭해야 할 것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집이 크고 이뻐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쉐어하우스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전용 건물까지 건물 종류나 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쉐어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불로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불로소득은 사회의 개념과 변화에 따라 그 개념이 뜻하지 않은 일상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떠한 관심과 관찰을 지니고 실현시키기 위한 초기 노력이 바탕이 되는 건 아닐까요? 뻔하지만 편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